안녕하세요. 엉클TV 유미정입니다. 안재입니다. 오늘은요. 상위 1%의 두뇌를 만드는 방법, 먹는 것만으로도요. IQ와 인성까지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쵸, 완전 대박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책으로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이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SBS 스페셜 화제작으로 방송이 됐던 내용이고요. 네. 그 방송된 내용은 책으로 또 나왔는데 책 역시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 책 너무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북미팅 되게 많이 했고요.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중1, 중3 아들 2명을 키우고 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요, 영국의 패트릭 홀포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네. 1980년대부터 음식과 두뇌 활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 결과를 밝혀냈다고 하거든요. 놀랍습니다. 자, 영국 전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학교의 급식을 바꾼 것만으로도요, 영어 성적이 10%, 과학이 14%, 그리고 수학이 무려 21%가 향상을 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요, 네.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네네네. 그리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빈도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10번을 말해도 말을 안 듣던 아이가 한 번만 말을 해도 말을 듣더라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 안재드님은 아이가 네. 몇 살이에요? 네, 저는 7세, 이제 18개월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학습, 이 부분보다는요, 저는 이 파트 중에서도 되게 와닿았던 파트가 총 5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장이 문제 음식이 문제 아를 만든다. 아를 만든다. 네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와닿더라고요. 정말 외식을 할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이. 그리고 두 번째가 집밥으로 큰 아이, 외식으로 큰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두 집을 찾아가서 PD가 이제 촬영한 분이거든요. 네네. 네, 정말 둘 다 나이는 똑같습니다. 7살, 9살인데 한 집은 계속 외식, 한 집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집밥을 해주시는 부부가 나오시는데, 네네. 이제 그 외식을 하는 집 같은 경우는 하루를 쭉 촬영을 했는데, 치킨 강정, 콜라 클러시,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치킨 도시락, 스파게티. 맛있겠어요. 맛있겠죠. 네네. 근데 이 엄마도 그렇게 해요. 아이가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 바쁘다 보니까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엄마가 데려다 주고 하니까 굶기는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는 게 나아서 계속 먹인다라고 나오는데, 아이 둘 다 천식이 있고요. 또래보다 덩치도 크고 키는 커서 건강해 보이지만 변비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고 아니면은 떼쓰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음식이 우리가 먹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저는 1장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1장의 제목이요, 상위 1%의 두뇌를 만드는 집밥의 비밀입니다. 여기서는요, 가장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와요.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영양소를 먹었을 때 가장 두뇌가 좋아하는 두뇌 음식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다른 어떤 조기 교육보다 어릴 때부터 이 두뇌 음식을 먹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세포는요, 하나하나가 하루에 수천 번 이상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뇌 세포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보통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구매하실 때 뭘 보고 구매를 하세요? 그쵸, 용량, 성능, CPU죠. 아이고, 똑똑하십니다. 아, 네. 저는 용량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뇌에도요, 뇌량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뇌와 우뇌가 잘 통합이 되도록 해서 머리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뇌량을 직접적으로 연관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영어에 정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 언어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네. 엽산, 네, 비타민 맞습니다. B9이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그 3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 일단은 원래 모든 책의 파트 부분만, 이거 목차만 읽어도요, 책 내용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책 제목에 네네. 보시면은, 자, 이제 마약보다 심각한 패스트푸드 나옵니다. 침묵의 살인자, 트랜스 지방.
그래서 식품 첨가물 투성인 패스트푸드. 사실은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잘 없겠죠. 그쵸, 맛있죠. 네, 너무 손쉽게 사 먹을 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식품 첨가물에 속다 해서 타르를 먹는 아이들. 흥분 독소 MSG 나옵니다. 타르 아시죠? 네, 석유에도 추출한 색소죠. 그렇죠. 황색 몇 호, 적색 몇 호, 청색 몇 호. 근데 사실은 이거 타르 색소, 아이스크림, 뭐 사탕, 특히 작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젤리. 알록달록한 젤리. 그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아이가 1년 동안 먹는 식품 첨가물이 4kg 나와요. 너무 많죠. 어마어마하네요. 네네네. 또 있습니다. 두뇌 음식 권위자가 말하는 두뇌를 망치는 음식 1위 뭘까요? 네, 바로 슈거입니다. 네. 아이의 뇌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 설탕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그래도 뒤에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 네. 아이들 거 살 때 무설탕을 우리가 사잖아요. 웬만하면. 네. 근데 아이들 거 먹으면 다 달아요. 맛있어요. 음. 그게 여기도 나오죠. 신이 내린 설탕, 아스파탐의 진실. 이게 합성 감미료거든요. 네. 설탕을 피해서 골랐는데 그 안에 설탕보다 더 나쁜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량 음료로부터 아이의 뇌를 보호하라 해서 청량 음료 한 캔에 무려 설탕이 9스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불러오는 청량 음료. 당신 아이의 두개골을 얇아지게 하고 있다. 저도 이 문구가 너무 오,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소 이빨을 가지고 네네. 정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 아이용 음료수에다가 담가놓는 실험하는 게 나왔었어요. 4시간 경과, 8시간 후 경과, 12시간 후 경과 했을 때 점점 소 이빨이 갈라지고요. 작아져요. 네. 근데 저도 그때는 두개골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정말 이게 두개골을 얇아지고 있다. 정말 심각해요. 네네네네. 사실 엄마들이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만큼 심각할 거라 생각을 못 하시고 드린 경우가 많은데 1년에 4kg라는 이런 첨가물을 먹는다는 게 너무너무 네네네.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진짜 우리가 뭐 비타민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음식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나쁜 음식을 차단하는 거.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거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설탕 얘기하셨는데 설탕만큼 안 좋은 게 또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나라 만 3세에서 6세 사이 아이들이 이게 나트륨 섭취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전 세계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자꾸 이제 입맛이 더 짜고 맵고 이런 걸 워낙에 입맛으로 변할 뿐만이 아니라 학습 능력 부진과 ADHD에 걸릴 확률이 4%나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1번은 안 좋은 걸 빼라, 2번은 좋은 영양소를 넣어라, 맞아요. 3번은 집밥을 먹어라 말씀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저희 영클TV에서는요 요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클릭해서 요리도 같이 시청해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2장 부모가 알아야 할 밥상위의 두뇌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의 첫째 조건, 두뇌 음식을 절대 놓치지 마라. 진흙뿐 아니라 마음도 바꾸는 두뇌 음식입니다. 자, 6개월 만에 평균 성적을 따라잡은 학업 부진아들, 사교성을 좌우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오메가3입니다. 실제로요 또래 아이들보다 2년 정도 학업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오메가3 지방산을 6개월 복용했을 때 그 평균치를 따라잡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사회 적응력과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비행 청소년을 예방하는 지름길 되어 있습니다. 두뇌 활동을 돕는 최고의 치료제. 네, 바로 레시틴입니다. 우리 두뇌의 신경세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치매 연구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특히나 레시틴이 부족하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이 심각한 결핍에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네. 아이에게 학습 미네랄을 제공하라. 두뇌 음식에 숟가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영양소는 뭘까요? 네, 바로 아연입니다. 자, 이 아이는 이제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학습 미네랄, 두뇌 미네랄,
면역 미네랄, 그리고 후각 미네랄, 그리고 미각 미네랄, 그리고 성장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이게 결핍이 심각하다고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들은 소화기 때는 아연이 조금만 부족해도 성장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편식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영양소가 아연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공부하는 아이를 위한 최고의 안정제. 네, 바로 칼슘입니다. 네, 네. 칼슘은 보통 뼈라고 알고 있는데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천년 신경 안정제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차분해지길 원하십니까? 칼슘을 먹으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정말 집밥도 너무 중요하죠.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아이가 가족과 함께 집밥을 먹었을 때 책을 읽을 때보다 어휘력이 10배나 더 높아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집밥을 함께 먹은 아이일수록 나중에 컸을 때 음주, 흡연하는 확률도 낮고요. 천식률도 더 낮다라는 연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밥도 너무 중요하지만 요즘엔 사실은 비닐하우스니 농약이라든지 전부 속성 재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집밥으로만으로서는 우리 아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쵸. 네네네. 부족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미네랄을 또 섭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다 같이 모여 집밥을 먹고 나서 그렇죠. 함께 비타민을 먹는 거죠. 어우, 제일 좋네요. 네, 집밥 그리고 바로 다 같이 물과 함께 네. 영양소를 섭취해주면 네, 되겠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엉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